플래티늄 오해선 사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와, 또 제주도민이라고 저렇게 일어나시네. 세상에 방송국 오신 것 같이.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젝타 코리아 플래티늄 오해선 아이비오입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이 무대에서 강의를 해주시는 우리 송영주 그룹장님에게도 감사드리고, 저를 이렇게 키워주신 우리 스폰서님, 이수진 스폰서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기에 앉아서 저에게 박수를 쳐주시는 여러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박수 쳐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어찌 보면 오늘이 이 PPT 강의 속에 깜짝 놀랄, 저도 잊고 지냈던 소원이 하나가 이루어진 날이 오늘이 또 되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하우투를 이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근데 아니, 제가 하는 방법을 다 다른 사장님들도 다 하고 계신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때부터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검정고시 준비하는 고시생이 돼 버렸어요. 뭘 어떻게 가르쳐 드리지? 어느 초점으로 해야 드리지? 제 2월 달은 그렇게 고민스러운 이제 달이 됐는데, 한 가지 외곽은 뭐냐면, 내가 그냥 했던 거, 그리고 해오고 있는 거, 앞으로 이제 해 나갈 거를 우리 사장님들한테 한번 이야기해 드리는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을 이제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좁혀지면서 어찌 보면 이곳에서 제가 이제 PPT 속에 이제 들어가서 얘기해 드릴 때, 저거 내가 하고 있는 거네? 그럼 그분이 풀티 되실 거예요. 그죠? 맞아요. 그리고, 저거 내가 좀 써먹으면 되겠다. 같이 내가 하는 거랑 접목시켜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 그분 풀티 되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저거 내가 안 했었던 건데, 우와, 저거 내가 한번 써먹어봐야지. 그분도 풀티가 되실 거예요. 고로 이 자리에서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은 모두 풀티 이상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저 하우투지만 이제 오해선이라는 그 아이비오가 그 제주도에서 어떻게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살아나갔는지를 이제 들려드릴게요. 내가 가장 먼저 한 거는 그거였어요. 내가 먼저 정확히 알아보자. 밑에 제가 노란 색깔로 한 거는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알려야만 진심이 통한다. 내가 정확히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거를 전달을 하게 되면 나도 이제 버벅대지만 신뢰가 가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걸 저는 이제 인생을 살면서 좀 이제 경험을 많이 했던 사람인지라, 그래서 내가 먼저 정확히 알아보자였어요. 물론 이때는 제가 제품을 체험하고 주위에서 뭐 먹었어라는 이제 그런 이제 터치가 오기 시작했었죠. 근데 그때는 제가 그랬어요. 이런 사업 비전 그런 쪽이 아니라서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잘못 전달했다가 아닌 거를 얘기하면 저는 안 되잖아요. 제주도는 특히나 지역 사회다 보니까 저희 친정집이 이남오녀예요. 이남오녀에 제가 6번째다 보니까 언니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방송하면 큰일 나는데. 엄청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지역사회에서 좀 이제 주축이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 전달되면 저는 매장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 언니들한테. 그래서 저는 정확히 알아보고 이거면 정확히 달려들고 아니면 내가 여기서 끝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었어요. 일단은 내가 알아봐야 되겠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제 했던 거는 뭐냐면, 저의 이수진 스폰서님께 무조건 여쭤봤어요. 시간 몰라요. 1시든 2시든 이따가 생각나면 전화해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달려들어야 된다는 그걸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줌마라서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저는 이수진 스폰서님을 무조건 전화했었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제주도 오셨을 때 정말 달려들었어요. 스폰서님 오토십 얘기해 주세요. 스폰서님 이거 얘기해 주세요. 이거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참 아줌마라서 그런가.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게 참 주특기인 저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트 필기는 엄청나게 이제 시작됐어요. 근데 그 노트 필기로 인해서 제가 이제 노트 필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우리 제주 세미나를 하거나 우리 제주도에서 이렇게 가서 우리 파트너들 보면요, 제가 너무 뿌듯한 게 뭐냐면 세미나나 사업 하기 전에 딱 오자마자 이제 하는 게 레퍼토리가 있어요. 딱 가방 놓고 딱 노트 펴고 볼펜 놓고 커피 한 잔 딱 가져다 놓고 가만히 조용. 그리고 본인이 스폰서님들한테 물어볼 걸 다 노트해요. 왜냐하면 이제 소중한 시간에 스폰서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정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스폰서님이 이야기하실 때 절대로 떠드는 일이 없어요. 그거를 제가 이제 우리 제주팀이 제가 칭찬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스폰서님이 얘기하는 그 중간에 누군가 껴서 얘기를 해버리면 흐름이 끊겨. 근데 그 스폰서님이 그 이야기를 더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그 이야기 듣다 보면 그 다음에 이야기해줄 거를 놓치기 때문에 다수가 들어야 할 이야기가 묻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저는 이제 그거부터 우리 제주 사장님들한테 틀을 잡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제주 사장님들이 그 틀을 잘 잡아주시고 계셨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또 이제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좀 냉정했어요. 왜냐면 제가 항상 외치는 말, 오피스에 들어오자마자 비즈니스 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선후배, 누나, 언니 그런 거 다 없어요. 존댓말 반드시 쓸 것이며 스폰서면 스폰서님, 파트너면 파트너님. 근데 오피스 나가면 언니 동생 그렇게 놀아도 돼. 단 아줌마와 비즈니스 여자를 정확히 구분하세요. 저는 강력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이 그 틀을, 왜냐하면 아줌마,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아줌마 스타일로 가게 되면요 하루 종일 얘기하고 그게 2박 3일 얘기해도 말이 안 끝나는 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거에 좀 많이 처음에 초점을 가졌었어요. 제가 그 제주 오피스를 이제 그 이끌어가는 그 주축하에서. 그래서 제주 사장님들은 절대로 이제 파트너가, 엄마가 오시더라도 파트너예요. 엄마가 딸한테 존댓말을 써야 돼요. 야, 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어차피 우리는 네트워크고 아이비오고 개인 사업자인데 사장님들인데 하물며 어디 나가서 이제 뭐라고 이제 반말 들어도 이제 시원찮은판이 지금 서로와 서로 사이에 야, 자 아니요. 그건 비즈니스 아니에요. 그 아줌마예요. 그래서 저는 일격을 가해요. 그래서 제주 오피스에서는 절대로 반말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에 저는 좀 냉정함을 갖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주 사장님들이 비즈니스 그 우먼이 돼가는, 그리고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제주 오피스에 이제 우리 제주 사장님들이 이제 되어 갔던 것 같아요. 그 초점으로 이제 제가 했었고요. 지금도 이제 해오고 있고. 그래서 반말하잖아요. 저는 가서 가만히 눈동자를 쳐다봐요. 그럼 그 스폰서가 너무 당황해요. 일찍 얘기 안 해줬구나. 우리 스폰서님이 우리 내 파트너한테 그걸 얘기를 안 하는 걸 아우야 해가지고 이제 조용히 이제 모셔가셔가지고 우리 틀을 이제 얘기해 주시는 그 분야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순희 스폰서님한테 이제 여쭤보다가 해결이 안 돼요. 한 달에 한 번 오셨기 때문에 초창기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는 뭘 했냐면 유튜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매일 들었어요. 이게 너무 이제 이 효과가 좋고 너무 괜찮으니까 매일 들었는데 들을 뿐이지 내 입에서 나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들을 뿐이지 이게 해석이 안 돼요. 내 머릿속에서. 저는 뭐 영업이랑 비즈니스 그런 게 했던 사람이 아니고 그냥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송영주 그룹장님의 3Y, 그 당시에 최용준 스폰서님의 이제 그 사업 스토리 그런 게 이제 있기 때문에 계속 듣다 보니까 너무 다시 궁금해진 거예요. 해소가 안 돼. 그러면 이제 뭐 할까요? 직접 그 자리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본사에 직접 가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부터가 제가 비행기 여행이 시작된 거죠. 근데 이제 첫째 주 와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사업 설명이 있어서 토요일 날 이제 가기도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투잡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제 본사에 가서 여쭤보고 듣고 비행기 내려오면 이게 무슨 말인지 또 다시 몰라요. 그럼 또 그 다음 주에 또 가요. 근데 갈 때마다 뭔가 이제 이제 아무것도 이제 보이지 않던 이제 둥그런 이제 껍데기에서 하나씩 이제 이게 까이면서 빛이 좀 보인다는 느낌을 좀 갖게 돼서 어느 날은 제가
본사에서 이제 그 교육을 듣고 내려오는데, 와, 내가 엄청난 건 잡은 것 같아. 어차피, 암 무식이, 그 다음에 이제, 뉴 무식이 그런 이제 모든 네트워크에도 처음이 뿌리 박았던 제주에서도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얘를 뿌리 박으면 되겠네? 진짜 이제 엄청난 걸 내가 손에 쥔 것 같은데, 내가 오해서 너 이거 할래, 안 할래? 저한테 이제 질문이 되었고, 나 이거 할래. 그럼 너 어떻게 할래? 진짜 할래. 그냥 하다 마는 거는 나는 안 하고 진짜 할래. 무조건 해볼래. 그래서 저는 달려들기 시작하면서 이제부터는 저는 원데이 세미나 GSS 무조건 참석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보면 진짜 혼자 가기 잘도 뻘쭘해요, 여러분. 그죠? 그 본사나 그런 데 가면 이제 묻혀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GSS 이제 가보면 막 서로 이제 팀끼리 있는데 혼자 이렇게 앉아 있기 진짜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한 명만 이제 여러분, 저도 이제 그럴 때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지금 혼자 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분은 희망이 있어요. 왜? 저도 했거든요. 그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을 때 또 다짐하게 되더라고요. 내 파트너 데려와야지. 다음에. 진짜 데리고 오고 싶다. 진짜 데리고 오고 싶다. 이걸 같이 봐야 되겠다를 계속 이제 되풀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살짝 들어보면 이게 다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제 성공하는 그 단계에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저는 이제 확언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데이 세미나 GSS 무조건 이제 참석하기를 이제 제가 해보면서 느꼈기 때문에 제주 사장들한테는 제가 어떤 이제 표현을 하냐면 절대로 저를 믿지 마세요. 오해선이라는 사람을 절대로 믿지 마세요. 대신에 이 평생 자기의 인생을 걸어야 되는 이 도구를 만나면 이곳이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되는 곳이고 어떤 문난건을 정확히 캐치를 하신 후에 저한테 와서 물어보셔요. 이거 돈 돼요? 이거 사업 돼요? 이거 진짜예요? 그때 저를 100% 믿어보세요. 저는 그 뉘앙스를 항상 써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도 쓸지 모르지만 저는 그거를 더 강력하게 해요. 왜 사람들이 사업이 안 되고 하다가 이제 많은지는 뭐냐면 너 믿고 죄송합니다만은 너 믿고 한번 해볼게. 인생을 거는데 너 믿고 한번 해볼게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거 안 돼요. 아니에요. 그럼 그 친구가 안 하면 어떻게 하라고. 근데 너 믿고 한번 해볼게는 정말 멋진 친구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 거의 100%는 뭐냐면 직접 같이 오셔서 이 문화, 이 오해선이라는 사람이 제주에서 이렇게 커나가게 만들어주신 이수진 스폰서님 계시고 그 위에 스폰서님들 있고 그 다음에 이 엄청난 그룹을 이끄는 우리 송영주 그룹장님과 리엔킴 대표님을 그 현장에서 직접 보고 확인하고 결정을 하셔요. 그러면 제가 이끌어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제주도에서만 있으면서 그냥 저 성공할게요. 나 하고 싶어요. 아니요. 힘들어요. 제가 이야기해줘도 안 먹히기도 하고 제주 사장님들이 제가 해봤기 때문에 틀을 잘 몰라. 그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 얘기를 제가 우리 제주 사장님들한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빠른 성장하고 싶다며요. 성공하고 싶다며. 그러면 그렇게 갔을 때 저와 같이 이제 느끼고 오셨을 때 시너지 효과를 확실히 볼 거라고 저는 강력하게 얘기하고 그거에 때 맞춰서 갔다 오면 저는 한 번 아니고 3-4번, 기본 3-4번이에요. 한 번은 가서 얼굴 익히고 두 번 가서 우리 만남도 그러잖아요. 처음 가면 누가 누군지 몰라.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죠? 그래서 그냥 두 번째 가면 요 사람이 이 사람이었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면 이제 뚜껑이 열리기 시작하고 네 번째 가면 엄마야. 근데 그 틀로 이제 가다 보니까 제주 사장님들이 이제 그 GSS나 원데이 세미나 오시는 분들은 진짜 사업적으로 뛰시는 분들이 뭉쳐서 같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인원수가 되기까지는요, 정말 진짜 말로 표현 못하는 그 고통은요, 차라리 나 혼자 가버리는 게 낫겠네 할 정도가 되게 이제 강력하게 다가온 적이 많았어요. 그래도 이 제주도에
뭔가 이제 뿌리 받고 분명히 나와 같이 할 파트너가 있을 거야. 제가 항상 어렵고 전단지 돌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돌아다닐 때도 머릿속에는 뭐냐면 나한테 이 엔직타가 왔기 때문에 분명히 나랑 같이 할 파트너가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야 라는 초점으로 무조건 갔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혼자 계신 분 있잖아요. 혼자 앉아 계신 분도 있을 것이며 둘이 계신 분도 있을 것이며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생각해 주셔야 될 거예요. 해보시면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이곳에 있게 해준 이유가 있겠지. 엔직타를 만나게 된 이유가 있겠지. 이 엄청난 시간에, 이 인생에 한 번뿐인 이 인생 기간에 나한테 이거를 오게 한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 이제 핵심은 파트너기 때문에 진짜 나한테 대바리가 있겠네. 거절당하잖아요. 우와, 나한테 또 대바리가 오겠네.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버텼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생각하기 전에는 정말 많이 흔들림도 많이 컸어요. 진짜 울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울고 힘들고 할 때마다 저는 또 생각한 게 나를 믿고 사인하신 분이 있는데 내가 만일에 여기서 중도 포기하고 사라지면 그 남아있는 분이 그 고통을 다시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돼. 나는 그러면 무책임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 차라리 이분들이 그냥 안 하겠어 해서 다 포기하고 가버리시면 그때는 나는 그만해야지. 근데 웬걸 한 분이 되셨다가 없었다가 웬 두 번, 세 번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진짜 소중하고 귀하고 항상 제 입에서 그래요. 소중하고 귀한 사장님들 항상 감사합니다. 정말 소중하고 귀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믿고 사인해준 것도 이제 소중하고 귀한데 같이 함께 해주고 그리고 그분이 통장에 돈 들어왔다고 기뻐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이제 제가 보람을 느끼기 시작하고 사업을 안 띄워도 이거 먹게 해줘서 너무 감사해. 어머야 내가 잠을 자게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감사하다는 말에 제가 이제는 완전히 엔직타인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연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제 준비되어 있어요. 그분들을 찾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원데이 세미나 GSS 무조건 참석하면서 시스템 제가 또다시 살아나려면 미라클 노트와 꾸준한 홈미팅과 배꼽 바퀴 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미라클 모닝을 이제 하는데 제가 이제 이 PPT를 이제 걷어서 보여드리면 정말 깜짝 놀랄 이제 이야기가 거기 있는데 미라클 노트를 이제 작성하다 보니까 제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제 확인이 이제 가능하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는 방법 그게 이제 이제 이로 나가면서 저도 처음에 꾸준한 홈미팅이 절대로 안 됐어요. 3명이 모였다가 어느 날은 나 혼자 갔다가 그러면 뭐예요? 그냥 나 혼자 했다가 안 했다가 이거 되는 거야 마는 거야. 이거 왜 사람들이 안 오지? 분명히 홈미팅이라는데 나 혼자만 오고 근데 그거는 내가 뭐를 전달을 잘못했나? 내가 생각을 잘못했나? 시간이 이 시간대 모이기 힘든 시간이었나? 그래서 저는 다시 내 자신을 다시 점검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꾸준한 홈미팅을 하는데 제주도에서 지금 제가 또 한 가지 하는 지금 뭐냐면 이 홈미팅 일반적인 홈미팅은 우리 실버 파트너 사장님들 브론즈 이제 시니어 그분들이 이제 이끌어 나가는데 저는 아하 홈미팅이라는 미팅을 이제 주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적어보라고 이제 쭉 적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9개 홈미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송영주 그룹장님이 아까 얘기하시는데 왜 이제 결과가 없을까요? 저는 제가 그러면 1월 달에 시작했으니까 한 3월 달에 결과가 나올까요? 혼자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저는 이제 그 주관하는 홈미팅을 미리 그분들이 실버 이상 브론즈 시니어들이 할 수 있게끔 미리 이제 제가 이제 했던 것 같아요. 2019년까지. 물론 이제 지금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홈미팅을 이제 하면서 겸하면서 그걸 이제 해나가는데 아하 홈미팅에서도 뒤에서 제가 하는 걸 이제 살짝 가르쳐 드릴게요. 뭐 별다른 건 없지만. 그리고 100 곱하기 100을 작성했는데 뒤쪽에서 이어나가 볼게요. 미라클 모닝 체크리스트예요. 못 모를 때 우리가 뭐 명상 확신의말 실각화 운동 독서를 쭉 하는데 처음에 이게 이제 인쇄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젠 인쇄가 안 되는데 저조차도 이게 습관화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일어나자마자 난 할 수 있다, 오늘도 파트너 분명히 될 것이다, 계속 이게 습관화되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다른 걸로 이제 바뀌었는데 밑에 쪽에 이제 있더라고요.
PT 100번. 이거 있어서 제가 대표를 올렸어요. 근데 중간에 절대 안 돼. 3분 스트레칭. 이렇게 변경도 했었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밀고 나가다 안 되면 우리는요, 변경도 해봐야 돼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거지, 안 되는 거가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바꿨고요. 참 점이 많아요. 동그라미보다.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멋모를 때였었어요. 천만 클럽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천만 클럽에다가 파트너 200명이래요. 시니어도 안 됐는데. 근데 이때 경험한 게 뭐냐면 꿈이 너무 높다. 천만 클럽이 무언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게 뭐야. 그래서 거의 한 100번째 가다가 저한테 자기 성찰의 시간이 왔어요. 이건 아니네. 내가 이룰 수 없는 거였구나. 이건 뭔지 모르지만 그 당시 그래서 시니어 브론즈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겸손하게 파트너 2명 먼저 적었어요. 천만 클럽 몰라요. 파트너 2명, 파트너 2명, 파트너 2명. 파트너 2명 나왔네? 그럼 시니어, 브론즈. 그거 여러분들 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플래티늄이 된다니까요. 플래티늄 이상이 된다니까. 저도 이걸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작성할 때마다 느낀 건 뭐냐면 제 마음이 흔들림이 없다는 거. 무조건 해야지. 무조건 나 이거 해야 돼. 몰라. 천만 클럽인지 모르지만 나 이거 무조건 천만 클럽 할 거. 무조건 해야 돼. 근데 뒤에다가 파트너 200명이래요. 시니어도 안 되신 분이. 그래서 참 이제는 겸손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나갈 때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제가 PT에 10명, 플래티늄이 10명. 플래티늄이 10명 적을 때는 그냥 처음에 이제 멋모르고 할 때보다 기준을 잡게 되더라고요. 그 기준을 잡게 된 게 저한테는 항상 가방 속에 3개의 보물단지가 있어요. 그 3개의 보물단지는 살짝 이제 뒤에서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버킷리스트를 하나 했는데 진짜 2017년도 거는 제가 어디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2017년 12월 진짜 이루고 싶다 해서 그냥 책꽂이에 꽂아줬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하우투를 하라고 하니까 다 끄집어냈겠죠. 근데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17개 중에 14개가 완성돼 있더라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송영주 그룹장님이 직급을 말고 본인이 이루고 싶은 거를 본인이 소원을 이제 적으세요 하는 이제 가잖아요. 근데 저는 직급을 적었어요. 왜냐하면 제주도에서 내가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보여줘야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저는 조용하게 네 알겠어요 해놓고선 저는요 그냥 직급을 적었어요. 그런데 이제 9월 브론즈인데 이제 2018년도 여기 이제 8월 완성이 되었고 뭐 시니어 디렉터 3명 만들기, 홈미팅 10곳으로 만들기 쭉 해 나가다가 제가 이 장수를 이제 놓은 거는 뭐냐면 여기에 16번에 여기 포진이 됐어요. 송영주 그룹장님과 같이 강의하기. 이걸 보는데 제가 소름이 새내기였을 때 못 모를 때 그냥 극적 소원 적으라니까 그냥 송영주 그룹장님과 같이 강의하기를 적혀있는 걸 보는 순간 우와 이게 그래서 버킷리스트 지나고 나면 뭘 했는지 모르지만 흔적을 남겨야만 내가 잘된 거 잘못된 거를 파악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스폰서님이 송영주 그룹장님이 이 시스템에 합류해서 하라는 거를 꾸준히 했던 결과인 것 같아요. 제가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저는 학원을 해요.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 보면 밑에 양혜지가 저희 큰딸이에요. 양혜지 300만 원 이상 클라리넷 사주기. 300만 원 적은 거는 뭐냐면 중고를 생각했었나 봐요. 그 당시에. 300만 원은 한 5, 6년 된 좀 낡은 클라리넷 목관 그걸 했는데 저는 700만 원 이상이 되는 거를 현금으로 사주는 엄마가 돼버렸어요. 이거에서 와 되는구나. 근데 참 모를 때이기 때문에 뭐라 적혀 있냐면요. 이수진 스폰서님 아니에요. 이수진 사장님 다이아 보내드리기. 이것도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새내기였었어요. 모를 때 그죠? 이런 추억이 시스템 속에서 하라는 걸 이제 하다 보면
세월은 지나게 되고 꾸준히 내 할 일, 파트너 찾는 거, 전단지 돌리는 거, 홈미팅 하라는 거 하고 100 곱하기 100 하고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결과가 이제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성공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얼른 만들어버렸어요. 뭐냐면 드림보드를 만들었어요. 1년, 2년 후에 이게 도대체 몇 개가 이제 이루어지는지. 왜냐하면 그 전에 버킷리스트에는 제가 직급에 대해서 이제 적어버렸지만 이제는 뭐냐면 내 소원을 진짜 적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뭐 거의 다 악기예요. 어떻게 된 게 저는 음악 전공은 아닌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해 나갔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다 체계적으로라는 말을 제가 적었어요. 아까 중간에 3개의 보물단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처음에 제 책에 엔젝타 저는 계보드라고 안 적었어요. 족보예요. 가족이에요. 그래서 저는 엔젝타 족보, 그 다음에 2019년대는 엔젝타 가족 족보. 그게 너무 다정다감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이 노트를 이제 만든 건 뭐냐면 본사에 가서 인쇄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 종이를 들고 다니잖아요. 너무 기계적으로 느껴졌었어요. 거기에 이름들이 네모 속에 이렇게 있는 자체가, 그리고 제가 참 보기가 제 스타일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보기가 좀 잘 안 봐지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2017년, 18년, 19년, 2017년부터 옮겨 적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그걸 그대로 이제 한 게 아니고 순서가 IBO 번호 적고 이름 적고 그 다음에 회원 가입일 적고 가입 금액 적고 그 다음에 오토심 여부 그 다음 추천인 비고를 이제 한 노트에 적었어요. 눈치채셨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이건 진짜 저희 1급 비밀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앞에는 IBO 번호 적고 뒤에는 이름을 적었고 가입일 적었고 그 다음 이제 가입 금액 적었고 오토심 여부 그 다음에 추천인 비고. 이게 다 엔젝타 다 맞죠? 가입일을 알아야 이분이 오토십이 내 파트너 내 직주가 아니고 이 족보라는 건 뭐냐면 내 산하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총괄적으로 제가 관리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어찌 보면. 그래서 이 적었는데 이제 가입일을 봐요. 근데 제가 이 노트는 항상 갖고 다니면서 차에서나 미팅이 딜레이 되거나 가기 전이나 항상 살펴요. 그런데 이분이 저번 달에 가입했는데 오토십을 안 돌렸네? 이분이 추천인이 누구지? 적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분한테 전화를 해요. 사장님, 요번 며칠 날 이제 추천을 했는데 이분이 오토십을 돌려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저 만나게 좀 도와주실래요? 만나볼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오토십 상관왕이 되고 우리 파트너들이 오토십에 대해서 이제 엄청난 초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수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그 노트 속에 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면서 1년 행사예요. 한 12월에서 1월, 2월 사이에 2017년 거 했는데 2018년도 거 뭐냐면 자리가 사라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중간에 제가 이렇게 선을 그으니까 또 보기가 싫어요. 그리고 누가 있는지도 또 모르겠어요. 묻힌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옮겨 적어요. 1년에 한 번 연례 행사로. 쫙 적다 보면 이분이 있었네. 이분이 오토십 돌리는 분이 있었네. 이 언니 어떻게 지내고 있지? 그게 다시 한눈에 보여서 다시 돌아가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를 믿고 사인하신 분 누수가 안 생기고 오토십을 이제 최대한 돌릴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근데 이제 태어난 파트너님들은 잘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시니어 브론즈 되면서 내 파트너들 거를 관리하기 시작했던 게 그거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도 해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도 이제 해 나가겠죠. 그러면 근데 이제 이 노트를 보는데 너무 보람스러운 건 뭐냐면 노트가 점점 굵어진다는 거. 그게. 그리고 앞쪽에는 전체적인 이제 그 앞에 이게 노트의 이 앞부분에는 전체적인 그 이제 족보를 제가 족보라고 할게요. 계보도가 말이 안 나오네. 저희 엔젝타 족보. 계보도를 적지만 중간에 제가 또 다시 이제 옮겨 적는 건 뭐냐면 움직이는 파트너들 일일이 다 적었어요. 그분들의 소실적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간 정도 거뒀을 때 그 이제 움직이는 파트너 이름 적고 왼쪽 오른쪽을 다시 적었어요. 그 다음에 뭐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다 적었어요. 그러면 이번에 이분이 요즘 움직임이 되는데 어떤 이제 그 파트너들이 들어왔지 이름까지도 파악이 되더라고요. 저는 돌아서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억력은 없어요. 근데 보면서 전화하는 건 되더라고. 그렇게 해서 저는 하나의 보물이 엔젝타 족보를 항상 가방 속에 넣고 다녀요.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BV 체크가 있어요. 근데 확인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밀고 나가라. 이게 저희 뉘앙스인데 여기 2권이라고 적어졌는데 BV 체크는 뭐냐면 제가 지금 이제 플래티늄 사장님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주별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우리 그때는 이제 매출을 적은 게 아니고 저는 일일이 저랑 진짜 사업 뛰는 파트너들 왼쪽 오른쪽 BV 주별로 저는 파악해 나갔어요. 왼쪽 점수, 오른쪽 점수, 이제 우리 이제 그 볼륨 누적 현황을. 왜냐하면 그거를 보면서 그분의 움직임을 파악이 되고 족보를 보면서 이분이 이렇게 움직임이 있었구나. 이분이 왜 정체가 돼 있지? 이분이 가서 내가 어떻게 이제 얘기해주면 좋을까? 여기에서 이제 밑에서 족보를 보면서 누가 오토입 돌고 있지를 그게 이제 그 주별로 제가 이제 좀 캐치를 해나갔어요. 그러면서 파트너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저는 근거를 만들었고 정확한 데이터가 좀 중요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빨리 직급을 보내드려야 그분들이 재미있죠. 통장에 돈이 들어가야. 그래서 이제 BV를 체크해서 이제 하면서 이제 그분들의 이제 스타일이나 그런 거를 제가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노트에는 이제 반장에는 이 왼쪽 줄에 계신 분, 이쪽 줄에는 오른쪽 줄에 계신 분. 맞죠? 우린 두 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서 움직이는 분들의 이제 이름을 적고 BV 적고 그 다음에 그 2주, 3주, 4주 그거를 파악을 했었던 것 같아요.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움직임을 좀 이제 간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메모할 거 하고 그렇게 이제 사업을 진행했어요. 너무 복잡하게 제가 하고 있었죠? 그런데 복잡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차라리 한두 명일 때 파트너일 때가 참 편하더라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요. 요즘에는 한 40명 이제 인원수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도 이제는 제가 쉬워졌어요. 왜냐하면 이 하는 방법을 제가 아하 홈미팅을 통해서 우리 리더급인 사장님들과 진짜 사업으로 뛰시는 분들한테 모든 걸 다 전수해 주고 있거든요. 1월 1일부터. 그게 제가 제주도에서 하는 아하 홈미팅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의 책은 뭐냐면 파트너 사장님들의 성장 노트예요. 이거는 뭐냐면 그 파트너님이 직급을 보내주려면 BV 점수를 간파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에 BV 매월 말일 날은 저는 또 뭐 했냐면 그 일일이 파트너들 왼쪽 오른쪽 BV 남아있는 거를 쫙 다시 파악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계보도에 의해서 그 파트너 움직이는 파트너 밑에 있는 분들까지 다 파악을 했어요. 내 파트너 한 분이 실버 가려면 어느 분 브론즈, 어느 시니어, 어느 분이 자기 뎁스 그거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다음 달에 해야지 했을 때 무슨 근거로 어떻게 제가 그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그림이 그려진 것 같아요. 그분들 한 분 이제 보면서 이분은 몇 월 달쯤에 한 번 실버 가면 좋겠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실버 가면 좋을 것 같지만 아직은 아니야. 과감하게 뎁스팍이 다시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근데 물론 제가 결정을 하지는 않아요. 항상 제가 보면서 그 파트너하고 상의는 해요. 상의를 해야죠. 그분의 이제 그 기업이기 때문에. 대신에 제가 이렇게 하고 이제 보이는데 사장님은 어떠세요? 해서 항상 소통 속에 이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파트너들도 본인들이 잘 모르다가 제가 이렇게 점수가 쌓였어요?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일일이 이제 해주다 보니까 이제는 이 BV 누적이 이제 하거나 이제 그걸 이제 캐치하는 건 뭐냐면 전 지금 이제 그 사업으로 하시려는 분들이 다 하고 계셔요. 자신이 BV가 어떻게 이번 달에 늘었고 저번 달에는 어떻게 모자랐고 그 저번 달에는 몇 점이었고 이거를 파악을 그걸 하지 않으면
저같이 매달 직급자 못 보내요. 이번에도 뭐 자랑은 아니에요. 아니, 근데 자랑이에요. 시니어 2분을 제가 직급을 보냈거든요. 저번 달에도 보냈거든요. 꾸준하게 직급을 보낼 수 있었던 거는 이 3가지 보물 덕분이에요. 그 파트너가 이름이 누구고, 어떻게 이제 누구가 이제 되어 있고 있는 거. 그 다음에 한 주 해가지고 어떻게 그분이 활동이 되고 있는 거를 파악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볼륨 누적이 몇 점 남았고, 그러면 이 점수로 인해서 그 다음 1일 날은 저는 파트너들 일일이 만나면서 이 직급 요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다시 이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림을 그리게끔 같이 하는 거를 저는 꾸준히 해왔었어요. 어찌 보면 이게 제주도가 좀 든든하게 진짜 사업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그냥 여리여리 하면서 이분들이 내 쪽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어찌 보면 엄청난 심지가 굳어있는 그 모습은 그냥 제가 어찌 보면 좀 체계적으로 제가 가르쳐 드렸고 작년 2019년까지는 제가 했어요. 근데 이제 골드 가기 시작하니까 벅차기 시작해요. 플래티늄 가니까 이게 누수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 이제 한 12월 달쯤에 아하 홈 미팅을 제가 시작할게요. 근데 아하 홈 미팅은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이제 교육 들어서 하다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걸 따서 그냥 아하 홈 미팅이에요. 제주에는. 근데 제가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러면 파트너들이 그래요. 이거였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이제 그분들이 그리고 매주 본인의 그 체크 파트너의 체크를 하다 보니까 점차 눈이 이제 뜨이기 시작하고 이거를 이제 파트너 사장님들이 제가 편하려고 이제는 너무 벅차니까 파트너들한테 빨리 맡겨야 내가 좀 편하려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소중한 이제 3가지를 제가 가방에 이제 넣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적는 거에 끝나지 않고 항상 미팅 전에, 미팅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쉴 때, 그냥 간간히 할 때 그냥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보다 이제 좀 더 체계적이고 그 파트너의 이제 계보도 보고, 볼륨 누적 보고 이제 남은 점수까지 파악이 되니까 즐겁더라고요. 그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분을 직급을 어디까지 보낼 수 있겠네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틀을 잡기 전에는요, 정말 전단지 돌리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여러분들의 이제 고민을 아까 첫 장에서 얘기했던 여러분이 이제 하고 있던 거를 똑같이 다 경험을 했어요. 근데 저는 내 파트너들이 그렇게 가는 걸 이제 싫어서 본다 체계적으로 이제 하고 그걸 하면 파트너들이 조금 더 쉽게 다가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하에. 그리고 소중하게 사업하시는 분, 사업해볼게요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거구나 해서 빨리 이제 캐치를 하시고 자기의 파트너한테 이제 전수해 줄 수 있는 그 틀을 지금 이제 마련해 가고 있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저도 이거는 강압적으로 안 해요. 그냥 제주에서도 하시는 분 있고 안 하시는 분은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시를 해드리고 이제 하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분들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서 저거 좋겠네. 말일날 BV 체크해가지고 그거 제시해주는 거 되게 좋겠네. 물론 여기에서들 다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거는 뭐냐면 평범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를 제가 그냥 꾸준히 먼저 이제 해왔을 수도 있고, 그냥 꾸준하게 더 이제 디테일하게 더 이제 갔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 사항을 이제 제가 했던 거라서 여러분한테, 내가 뭘 했지? 어떤 방법으로 했지? 그 이제 루트로 제가 이제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항상 이걸 얘기해요. 직접 가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파트너님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아까 서두에 중간에 얘기했지만 직접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세요. 그리고 커피베리 커피 써니쌤 제주도에 우회선이 있게끔 만들어주신 그분들을 직접 만나보셔요. 그리고 이거다 싶으면 무조건 달리셔요.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들어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파트너들이 우리 이제 대표님, 회장님 모셨을 때 같이 갔던 인원수예요. 근데 처음에 저도 한 2명, 3명 그 자리 갔었는데 이제는 가자 하면 이렇게 뭉쳐주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GSS 가면 무조건 여기는 사진들이 다 안 나왔어요. 우리 파트너들 없을 때. 제주에서 진짜 어찌 보면 안 갈래요 하실 분들이 많을 건데 아침에 이제 와서 이제 비행기 다른 것보다도 사업도 이제 시작하고 있지만 있으면서 이제 비행기 표까지 같이 하고 렌트비까지 또 해야 되고 점심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행사비 참가비도 내야 되고 이게 힘들어도 이 악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엔젝트하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주도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꿈꿨던 것 같아요. 내가 먼저 보여줘야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따라오지. 그래서 진짜 이 악물고 저 믿고 있는 한 명이라도 있을 때 이 악물고 달렸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했던 거는 우리가 공항에서 같이 찍었던 너무너무 이제 귀하고 소중하고 어느 한 분 빠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제 계속 소통하면서 너무너무 이제 든든하신 분들인데 너무 감사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파트너님들이 어찌 보면 제가 파트너님들을 이끄는 게 아니고요. 파트너님들이 저를 그냥 이끌어주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근데 저는 방법만 이제 제시를 하고 내가 했던 거를 얘기했을 뿐이지. 근데 여기에서도 다 파트너님들이죠? 그래서 성공할 거예요. 맞잖아요? 여기서 스폰서님들이죠? 그래서 성장하고 성공한다니까요. 우리는 고로 다 성장하고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너무 감사하고 이제 소중한 우리 파트너들이 직접 가셔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너 믿고 할 게 아니요. 너 믿고 먹어볼게가 되는 거예요. 너 믿고 먹어볼게. 대신에 너 믿고 사업할 게 아니요. 직접 가서 확인을 하셔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 여쭤보셔요.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거 다 전수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전수를 해드리고 믿음이 이제 쌓이기 때문에 그런 초점으로 이제 갔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제주도에도 전단지 돌리면서 눈물 흘리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저는 지켜봐요. 그분들의 하나 제가 우리 파트너님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다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그분들한테 항상 이제 이 개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와중에 그거예요. 숙제가 주어져요. 근데 그 숙제를 풀어서 문을 여는 순간 엄청난 황금 같은 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 숙제는 정말 완성하셔야 됩니다. 그 누구도 그 숙제 풀어주지 않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본인이 숙제를 풀어야 돼요. 그리고 밖으로 나갔을 때 정말 보람을 느낀다는 걸 저는 이제 강조해드리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로 아줌마, 비즈니스 구분하세요. 그건 철저하게 구분하세요. 우리는 아줌마 아니에요. 우리는 비즈니스 하는 여자예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팅이나 그런 거 할 때는 절대로 수다라는 건 없어요. 집, 가정사 이야기 없어요. 내가 이제 뭐 대출을 받았네 어쩌네 그런 거 없어요. 스폰서님, 이거 어떻게 해서 이 파트너를 이끌어야 될까요? 스폰서님, 이거 어떻게 해야 이제 우리 BV를 누적시키는데 어떤 초점으로 가야 될까요? 어느 분을 초점으로 가야 될까요? 그런 디테일한 거를 이제 물어보는 이제 제주 오피스예요. 그리고 항상 저는 세미나를 하게 되면 거의 뒤쪽에서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가요. 근데 파트너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해놨는지를 좀 얄고 줄 수 있어요. 우리 파트너들 이제 이거 하면 이제 저 혼날 수도 모르는데. 파트너님들이 세미나를 어떻게 이제 준비하시는지 저는 요즘엔 캐치를 해요. 근데 너무너무 고마워요. 일일이 그냥 제가 처음에 세미나를 하거나 할 때 요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요렇게 하세요, 요렇게 하세요 저는 얘기했을 뿐인데 이제는 본인들이 알아서 그냥 쫙 해놓는 게 너무너무 이제 감사하고요. 아, 이거구나. 자기 자신 먼저 이제 변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저하고 그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됐구나. 그거 보면서 제가 많이 이제 뿌듯함을 이제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 사항들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이제 도움이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라도. 그런데 또 여기서 진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여기 계신 각각의 사장님들이 겪고 있는 그 아픔, 그 힘듦, 그 고통, 그 외로움 다 겪었어요. 나만 이럴 거야? 아니요. 다 그걸 밟고 올라가신 분들이에요. 그 앞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이거 숙제래. 어찌됐든 해야 될 숙제인데 뭐 미뤄. 지금 당장 해버리면 되지. 뭘 그까짓 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겠지. 어떠한 일이 발생하면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겠지. 제가 입에서 나오는 이제 멘트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떠한 이제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서귀포로 가시던 이제 파트너님이 사고 날 뻔하게 이제 펑크가 났어요. 펑크가 났는데 하도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겠지를 계속 듣다 보니까 펑크가 났는데 내려서 전단지 들고 여기서 이렇게 된 이유가 있겠지. 여기에서 내 파트너가 있겠지. 그렇게 이제 돌아다니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다가 이제 갑자기 해서 이제 병원에 이제 아기를 이제 데리고 가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근데 가면은 아기가 아파서 여기 온 이유가 있겠지. 뭐야? 누구야? 내 파트너 될 사람 누구야? 눈을 뜨고 쳐다보는데요. 너무 감격이 돼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멘트예요. 그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거 나한테 온 이유가 있겠지. 그럼 이 주위에 누가 있어? 이 주위에 내 파트너가 있다라는 얘기야. 결코 분명히 찾아내야지. 전단지라도 돌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파트너 찾아내신 분들이 계시니까 신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된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거를 부정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제 앞에서 우리 제주 이제 이 오피스에서는 절대로 부정적인 말은 없어요. 대신에 될 거야. 어떤 힘든 일 있으면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겠지. 그래 나한테도 뭔가 있겠지. 어떡하라고. 맞잖아요. 뭐 이거를 건너라는 이유인데 그거 해버리면 되지. 뭐 어차피 내가 할 건데 그런다고 엔직도 안 할 거냐고. 할 거래. 그럼 해. 어떡하라고. 그걸 해결해야 엔젝타에서 풀티가 되고 이거 되고 이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다는데.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치고 아무리 어려운 힘든 일이 닥쳐도 저는 그 멘트를 계속 날려줘요. 그리고 그 밖에는 저와 스폰서들이 우리 이제 송영주 그룹장님 대표님이 다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문만 열고 나오시면 돼요. 그 믿음이 우리 파트너들이 결속력이라든가 무조건 가야 돼. 직접 눈으로 가서 볼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성장할 것이다가 우리 파트너들 눈에서 레이저 광선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게 제가 여기에서 이제 하우투를 이제 하게 돼서 어떤 걸 얘기해 줄까 했을 때 제가 이제 해온 거 그리고 지금 제가 꾸준하게 지금 하면서 이제 파트너 관리하는 그 세 가지 이제 보물단지를 제가 이제 이렇게 오픈하게 이제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도 이제 다 하고 계셨던 분들도 있지만 그거를 좀 더 이제 제가 했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부정적인 말 없음. 그거 이제 대로 받아들이기 싫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겠지 뭐 어떡하라고. 될 거야. 무조건 될 거야. 나한테 힘든 거 있어도 무조건 될 거야. 그 멘트를 항상 우리 제주 사장님들은 계속 제가 날리고 제주 사장님도 날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 이렇게 된 일이 있겠죠. 스폰서님 어떡하라고 되겠지요. 똑같은 멘트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제가 하우투예요. 제주에서 그냥 제주 사장님들을 이끌고 제가 제주 사장님들 바라보면서 이제 배우고 있는 이 사항을 하우투 이제 정말 이 소중한 자리에서 버킷리스트 딱 하나가 이제 성공하는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렸어요. 어찌 보면 지루했을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저거 다 아는 건데 어찌 보면 저도 나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요. 다 하고 있고 다 했던 거지만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성공한다는 이야기죠. 맞죠? 네. 제가 여기에서 이것으로 마칠게요. 자, 이제